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해서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해서 뭐 하나 모듈을 쓴다. 하나 모듈도 탄소 인증 모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듈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Korea Energy Company, Hanguksan Energy. If we make it, Korea's history will change. Thank you.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선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비교 견적할 때 견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우리가 토탈로 나온 금액도 물론 비교가 되겠지만 그 세부 견적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비사업주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드렸던 그 견적하고 또 이제 그 다른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나온 견적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런 얘기했어요. 거기가 총 용량이 한 400kg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 얼마 정도의 견적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몇 천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인터넷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또 비교 견적이 거의 늘상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의 견적이 몇 천만 원이 이렇게 비싸고 어느 업체의 견적이 몇 천만 원 싸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쪽 견적서를 한번 줘보시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받은 견적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모듈에서 차이가 나요. 모듈에서. 저희는 분명히 그 사업주분하고 상의를 다 하고 상담도 다 하고 해서 거기는 모듈을 탄소 인증 모듈을 넣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받아서 보내주신 그 견적서를 보니까 모듈의 그 단가가 틀려요. 그리고 와트수도 우리가 탄소 인증 쓰는 그 와트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지금 견적은 같은 하나 모듈이라 하더라도 하나께 탄소 인증이 돼 있는 모듈이 있고 또 인증이 안 된 그런 모듈이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OEM으로 해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모듈인데 탄소 검증이 안 된 모듈이다, 무등급짜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하나라는 그 이름만 듣고 당연히 그 탄소 인증 모듈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주분한테 이 모듈은 하나 거라고 하지만 이건 그 무등급 모듈이다. 근데 그 사업주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상담을 하고 할 때도 자기는 탄소 인증 모듈을 쓴다고 했는데 왜 이게 무등급짜리로 견적을 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건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건 무등급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지금 그 탄소 최소한이 그 2등급 모듈하고 무등급 모듈하고 100kg 정도 단위로 보면 한 1,500만 원 이쪽 차이가 나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분이 몇 천만 원 차이 난다는 게 맞죠. 400kg니까 숫자만 대입을 하면 통상 한 6천만 원 차이 나는 것이 맞겠죠.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쪽 업체에다가 탄소 인증 모듈로 해서 다시 견적을 받고 그 견적을 받아서 저희 견적하고 비교 견적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비교 견적 하시고 아마 어찌됐든 이제 연락이 한번 올 거예요.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해서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 모듈을 쓴다. 하나 모듈도 탄소 인증 모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듈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탄소 인증 모드를 쓰신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단가가 얼마고 총 몇 장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하나 그 무등급 모듈을 그걸로 견적을 내고 그래서 타 업체와의 그 비교 견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따져보면 이제 설비 등록 같은 거를 이제 소비자가 못하니까 업체에서 그걸 대행을 해준단 말이죠. 설비 등록할 때 이게 무등급인지 몇 등급인지 탄소 2등급인지 이런 것을 소비자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현물 시장이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장기 계약 시장으로 개편이 된다 할 때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2년, 3년 뒤거든요. 실질적으로 2년, 3년 뒤에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지 아니면 지금 얘기는 나왔었지만 작년부터 얘기는 나왔었지만 그냥 없었던 일이 될지 그건 뭐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다고 정부에서의 방침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전제로 탄소 등급 모듈을 써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보면 견적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는 거 보면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이 탄소 인증 모듈이냐 무등급 모듈이냐 여기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100kg당 기본적으로 1,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 여기 발전소 예를 들었던 그 발전소처럼 400kg 정도 되면 6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듈을 뭘 쓸 것인지를 꼭 확인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인버터. 지금은 그 양면 모듈을 거의 양면 모듈을 쓰기 때문에 총 용량의 그 5%가 더 업이 되는 그런 용량의 인버터를 써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용량의 인버터를 갖추는 것이 인버터가 과열되거나 혹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인버터가 에러가 나는 경우는 사전에 방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구조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이냐 포스맥이냐 용융 아연도금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나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전국의 그 태양광 발전소들의 그 구조물이 어떤 구조물을 쓸 것인가에만 놓고 봤을 때는 포스맥이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차지를 한다. 그러면 포스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알루미늄을 이 알루미늄 구조물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알루미늄 구조물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포스맥을 쓰느냐, 특히 쉽게 말씀드리면 시골 같은 데는 아직도 용융아연 도금을 써요. 이게 처음에 그 설치했을 때는 소비자들 잘 구분을 못해요. 포스맥인지 용융인지. 그러나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용융은 녹에 약하기 때문에 대번에 이제 표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금 가격도 물론 저렴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포스맥을 안 쓰고 용융아연 도금을 쓴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녹 쓰는 거에 대해서 그 내구성이 있는 그런 자재를 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도 따져보시라. 어떤 그 견적서를 보면 구조물에 대해서 알루미늄 혹은 포스맥 혹은 용융, 그러니까 선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짚으셔야죠. 여기 뭐 포스맥을 쓰겠다는 거예요? 용융아연 도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알루미늄을 쓰겠다는 거에 포스맥을 쓰겠다는 거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시공하기 편한 걸로 가요. 시공하기 단가도 좋고, 단가가 좋다는 건 뭐예요? 좀 더 저렴하겠죠? 그런 쪽으로 업체가 주체가 돼갖고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업주가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강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강.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이것은 철저하게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거기에서 보강 도면에 의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보강 도면, 구조안전진단에서 나오는 보강 도면도 허술하게 보강을 하면 이거는 시간을 두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점점.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 보강 부분만큼은 보강 도면에 의해서, 설계 도면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주는 그렇게 보강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원칙적으로 보강을 하고자 하는 데들이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러나 조금 싸다고 해서 보강을 허술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목도 마찬가지예요. 토목도 가격이 좀 편차가 커요. 편차가 큽니다. 그러나 이 토목도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구조물, 발전소가 20년, 30년 버티면서 튼튼하고 하자 없이 발전소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네 가지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업체든 간에 큰 편차가 없어요. 견적은. 그런데 생각 외로 차이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뭔가 거기서 조금 다른 자재를 쓰는 거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비교 견적은 얼마든지 하시라. 그러나 그 견적 안에 있는 그 내용들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지 왜 조금 더 비싼지, 왜 조금 더 저렴한지가 분명하게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